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늦게 시작하는 날이죠. 오늘 10시부터 장이 시작하니까 아침을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황은 일찍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올해 첫 키워드,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바뀐다. 이러한 관점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FOMC 의사록과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을 먼저 좀 볼게요. 이게 5일날 발표가 됩니다.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에 대한 어떤 증가율, 이쪽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의 속도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첫 금리 인상이 나설 가능성은 50%. 이 3월이라고 나온 이유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화시켰을 때 3월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3월에 바로 금리 인상이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50%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네,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반반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대다수의 어떤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5월이거나 늦어도 6월 정도면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8월달, 9월달 정도에 한번 하고요. 근데 연말 시점에서 한번 더 하면 3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후반부 정도나 아니면은 하반기 시작되면서부터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은 이제 5월이나 6월경에 한번 진행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뭐 일단은 FOMC 의사록에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40만 5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 이게 11월 달에 기록한 21만 명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업률도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실업률이 4.2%에서 4.1%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국채금리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는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만큼 경제 회복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전망치는 또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월가에서 지금 전망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올해 S&P 500 그 지수의 전망치 중간값은 5050포인트 정도라고 합니다. 5050포인트. 지금 뭐 이제 지난해 말에는 이제 4076.6%, 4076.6포인트로 되어 있죠. 4766포인트. 그 다음에 5050. 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얼마 안 돼요. 한 6% 정도만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중간값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중간값이 5050이기 때문에 뭐 위쪽으로 치면 한 뭐 5200이나 5300좀 될 것 같다 생각되는데 5200이나 5300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들 참고해 본다라면 이 S&P 500 지수만 거의 27% 정도 상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은 횡보 흐름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근거로는 지수가 지난달 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또는 최고치 근처에서 머물렀다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제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점이라면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불확실하다, 좀 불안하다,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걱정의 벽을 타고 그냥 막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입니다. 이제 뭐 계속
베팅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가가 좀 못 올라가더라도 잘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희한하게 주가가 잘 올라가요. 그죠?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여론적인 부분에서 이 개인들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언론의 속셈일 수도 있겠지만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1월 효과가 좀 세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지금 6% 정도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빵 치고 올라가면서 뭔가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ISM 제조업 PMI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비스 PMI 지표도 이제 금요일날 발표가 되고 실업률 발표가 되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장 주문도 있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일단 5일날 발표되는 게 ISM 제조업 지표 이건 약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61에서 60.4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에 따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가 있습니다. 53만 4천에서 35만 8천으로 이 ADP에서 발표된 그 부분들은 조금 줄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7일날 금요일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논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비농업 고용 변화에 대한 부분은 21만 건에서 41만 건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록이 이제 6일날 발표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완전히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19만 9천 건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4.2에서 4.1%로 줄어들었을 것이고 공장 주문은 1%에서 1.5%로 상승했을 것이다. 지금 이번 주 경제지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표시될 수 있는 경제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지표의 그 표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에서 걸 수 있는 기대감들은 제법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은 일단 상큼하게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야기 1월 효과. 지금 1월달 되니까 1월 효과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꽉 채우죠.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그냥 꽉 채워가지고 네 꽉꽉하게 들어가 있는 20일 거래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효과가 나타나게 됐을 때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월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그래서 뭐냐라고 이제 분석이 좀 됐어요. 삼성증권에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10년간 업종별 1월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헬스케어, 미국은 필수 소비재 업종이었다. 헬스케어 업종의 10년간 1월 평균 수익률은 7%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평균 지수 수익률이 1.5%, 즉 1월달에는 지수가 좀 대체적으로 상승했다라는 포인트인데 이것은 그냥 한참 뛰어넘는 모습이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나타났다. 그다음 필수 소비재 업종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는 3%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시 필수 소비재 쪽이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소비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좀 높았던 반면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월 달이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뭐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헬스케어 쪽이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굉장히 미비할 것 같고요.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올해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그동안 너무 좋아했던 거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이오에 한해서는 뭐 저보다 엄청나게 척척박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어려운 용어들 다 외우고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바이오 쪽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조금 그 의미가 좀 쇠퇴한 모습이 좀 있죠. 이제는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라 뭐 NFT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또는 장비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새로운 어떤 테마들이 형성하다 보니까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지금까지는 좋았었지만 다시 바이오 쪽에 어떤 영광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하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조금 바뀌지 않겠는가, 바이오 쪽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지수 전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조사를 좀 해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지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투자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응답자 중에서 57%가 코스피는 내년에 3,000에서 3,300포인트 정도로 그냥 갇혀있을 것이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응답자 중 51%가 내년에 14,000에서 15,500 사이로 전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시면 박스권에서 그냥 못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내년에 투자할 자산으로는 이제 국내외 주식에 대한 부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어봤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상치 같은 경우는 전문가나 일반 투자자나 아니면 뭐 우리 이제 강아지한테 물어보나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3,300에서 3,300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전고점 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거나 또는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라면 매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가 쫙 들어가서 밑에서 매집 들어가고 바로 빵 치고 올라가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벙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틈에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치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나 언론상에서 전부 다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거예요, 이번 연도는 못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잘 갈 것 같군요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까? 이번 연도는 증시 못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네, 여기에 대한 깔려있는 의도는 당신들이 투자하면 돈 못 버니까 랩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한테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증권사에게 뭐 이런 쪽으로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식 투자 안 하실 거예요? 둘 다 우리한테는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선택지는 뭘까요? 주가가 저점일 때, 저렴할 때, 저평가일 때 매수를 해주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딱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게 맞다라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가 약간의 힌트를 좀 줄 것 같아요. 시장이 잘 못 갈 것이다 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잘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죠. 이 두 가지를 잘 보신다라면 헬스케어 쪽은 조금 피해 가시고요. 시장은 내일 뭐 이제 이번 연도에 좀 전고점 넘어서 좀 잘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연출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데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도 약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7만 원대, 7만 8천 원대로 마감했나요? 네, 그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올해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 그래서 10만 전자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최대 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전망하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막 끌고 올라갔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개인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작년 초에 이제 9만 원을 넘어가는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한 뭐 9%씩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면서 뭐 난리가 났었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물렸었던, 너 삼성전자 아직도 안 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독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목표 주가가 한참 계속 떨어지고 있고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를 막 높여잡고 있는데, 일단
증시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목표 주가가 계속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려가게 되면 또 다시 따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목표 주가가 만약에 12만 원이 간다. 지금 8만 원을 잡고요. 12만 원 간다 그러면 50%가 올라가야 돼요. 증시가 이 삼성전자가 50%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50%가 올라간다면 기여도가 한 25% 좀 된다고 치잖아요. 우리나라 그 증시 기여도가요. 25%좀 된다고 치면은 50%에 25% 정도면 4분의 1 토막이니까 한 10몇 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2만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의 힘으로만 이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3,300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지수는 적어도 3,800에서 3,70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대로 12만원 정도까지 땡겨놓게 된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3,800 또는 뭐 좀 오버하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12만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시장이 과연 3,000에 머물겠는가?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 증시가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2만원이라 얘기하는 거 서로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12만원 간다 그러면 증시가 3,300에 갇혀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증시가 3,300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3,300에 갇히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12만원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증권사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10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만원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코스피 지수가 다른, 종목군들의 효과까지 힘입어본다면 3,300원 무난히 돌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증시는 3,300의 돌파가 아니라 3,100, 3,200, 3,150,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성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정도만 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9만원 근처까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증시는요,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운이 세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고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게 1월 달에 나타나는 효과로 만들어지게 되면 1월 효과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잠정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의 이 실적 전망치도 좀 올려잡았어요. 52조 7천억 원에서 58조 5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목표 주가에 상할 정도의 그런 실적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 팔아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좋다면서 네가 어쩌고저쩌고 뭐 다시 개인들 꼬시려고 하는 거냐? 등등등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개인들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서 털고 나오려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버티고 들어가야 되는 또는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관점은요.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시면서 경기 회복 기간에 맞물려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